정적분은 그냥 책에 대해서만 정의하면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하면 이걸 적분 구간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럼 이걸 이제 이렇게 원시함수 형태로 부정적분 비슷하게 해서 적분 상수는 안 써도 되고 a, b를 쓰고 나면 RGF b에서 RGF a를 빼는 값으로 계산이 가능하고 엄밀하게 조금 정의를 하자면 이 변화량의 합입니다. 요 함수 여기 변화를 뜻하기 때문에 요 함수의 변화들의 합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죠? 넓이적인 개념이 있긴 있어요. 근데 변화량의 합이라고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있고 변화량의 합은 원함수의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뺀 것으로 결정이 돼요. 오늘 여기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성질이 있죠. A에서부터 B까지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서 정적분을 하면 각각 함수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고 더하거나 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죠. 이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적분 구간이 사실 똑같아야 돼요. 이걸 하려면 적분 구간이 완벽하게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적분 구간이 어때? 1, 2, 1, 2가 똑같으니까 그렇죠. 1, 2로 하고 요 함수를 쪼개지 않고 이번에 합하는 거예요. 부정적분 할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었죠.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나오는지 알 수 있으면 정적분,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그냥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요거는 봤더니 누굴 미분하면 얘가 돼? 그렇죠. fx gx를 곱하면 이거 미분하면 여기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정적분 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1에서 2니까 얘를 미분해서 얘가 된 거면 얘를 적분하면 그냥 바로 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걸 미분했는지 알고 있으면 바로 그냥 그 함수를 쓰세요라고 했죠. 그죠? 이해됐어? 그럼 2 집어넣으니까 F2에서 G2 자 빼기 F1에서 G값을 빼면 되죠. 그럼 여기 나와 있잖아. F는 1일 때 얼마를 가져? 1일 때 4. F1은 4죠, 그죠? 여기 함수가 지난다 그랬으니까 F1이 1과 4가 대응한다는 거니까 F1이 4라는 뜻이죠. F2는 8이라는 뜻이죠. 이게 0, 8이고 너는 4고 이게 값이 다 나와 있잖아, 그죠? 그냥 대입해서 구하시면 돼요. 좋은데? 이 정도 문제가 어려운 문제면 좋은데? 여러분 다 풀 수 있죠? 네. 이거 풀 때 네. 여기까지는 식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네. 근데 fx를 기울기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fx 식을 구해도 돼요. 근데 여긴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요거 있잖아, 그지? 요렇게 둘의 기울기를 구하면 두 함수의 그것만 구할 수 있어.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일 때 4고 2일 때 8이잖아. 그러면 한 칸 갈 때 4칸 갔으니까 기울기가 4지, 그지? 실제로 요점하고 요점을 지난 건 분명한데 이 함수가 이렇게 지났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지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함수에 대해서 아직 나는 모르는 거지, 그지? 두 점 가지고. 만약에 이 함수가 직선이야, 일차 함수야, 그러면 알 수 있죠. 근데 직선이라고 주어져야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지금 두 다항함수라 그랬으니까 1차 일치, 2차 일치, 3차 일치 모르는 거니까 함수 모양은 모른다라고 봐야죠. 그럼 그냥 1일 때 4를 지나고 2일 때 8을 지나고 그거를 알려준 거야. 할 수 있는 요거 네 개의 값을 지금 요걸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식을 따로 구할 필요가 그렇죠. 몇 차 함수인지 알려줬으면,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함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문제에 따라서 그냥 그 값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1차 함수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답은 똑같이 나오겠네요. 1차 함수. 왜냐면 이걸 만족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데 반드시 그 함수라는 보장은 없어서. 근데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당연히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굳이 나는 둘 다 1차 함수라고 놓고 풀래요. 그래서 이거 기울기에서 1차 함수 구하고 있어요. 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맞아. 답은 그러면 똑같이. 1차 함수라고 만약에 이렇게 둘이 주어지면 그럼 그렇게 푸는 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걸 합쳐서 내가 뭘 미분해서 1을 구했는지 알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일단은 좋은데 그 방식도 나쁘지는 않아요. 좋아요. 43번. 자, 요건 적분을 한 형태가 얘라는 거지. 네. 적분을 한 형태. 근데 여기 적분 구간이 몇 칸이에요? 한 한 칸이죠. 그리고 모든 임의의 정수에 대해서 성립한대. 임의의 정수 K에 대해 성립한다는 건 네 가지 뜻이 있죠? 똑같은 뜻으로. 모든 x, K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어떤 x에 대해서, 어떤 K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 항등식은 네 가지 표현이 있는 거 알죠? 알아요? 기억해요? 항등식은 네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의 항등식이라는 식은 첫 번째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이렇게 아예 표현해 주는 거죠. 두 번째,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세 번째,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네 번째, 어떤 x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요 네 번째 표현이 사실 조금 까다로운데 이게 도가 들어가면 항등식인데 도가 안 들어가면 방정식이에요. 어떤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면 하나만 성립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하나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1이 3이야. 어떤 x에 대해서 성립해?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야. 근데 어떤 x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그러면 어떤 걸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항등식이 아니죠, 그죠? 그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표현 같은 표현이라면 이게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이런 게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헷갈리게 되는 문제는 없는데 가끔 가다가 어떤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문제가 나오기는 해요. 그때는 방정식처럼 그런 게 한두 개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나 이상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건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보면 임의의 정수 대하여 성립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K를 뭘 집어넣든 항상 성립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한 칸이니까 요건 몇 칸이야? 10칸이잖아. 그치? 10칸이잖아. 그럼 몇 번 해야 돼? 한 칸을 10번 해야죠. 0부터 1까지 하면 요거는 뭐가 돼? 그러니까 몇 가지만 써보자. 이렇게 쓴 거랑 그러면 1부터 2까지 fx, dx 이렇게 써야죠. 자, 왜 그런지 알겠죠? 나는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 돼. 주어진 정보가 저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걸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0칸을 풀래. 근데 얘는 한 칸짜리야. 그럼 10칸짜리를 어떻게 해야 돼? 한 칸짜리로 10개로 나누어야지.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해서 어디까지? 9에서 1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fx, dx.
요 성질이 이제 여기 성질에서 이거 오늘 수업하려고 했는데 같이 하면서 합시다. 예를 들어서 A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요 함수를 아무렇게나 하나 상수를 잡는 거예요. 노란색이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C 이렇게 잡을까. 그리고 fx, dx하고 반드시 어디서부터? C부터 B까지 fx, dx. 요거랑 요거랑은 조건이 뭐가 다르냐면 얘는 적분 구간이 같아야 되는 거고 얘는 적분 구간이 다르죠? 근데 얘랑 얘랑 연결되어야 되고 반드시 덧셈으로 되고 함수가 같아야 돼요. 얘는 함수가 달라도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그다음 세 번째 좀 기억해야 될 게 뭐죠? A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B에서부터 A까지 거꾸로 하는 거. 적분 구간은 같은데 적분 구간이 반대가 돼 있으면 함수 값도 어떻게 나온다?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꼭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일단 기본 성질로 알아야죠. 그래서 이걸 지금 1부터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요게 다 지금 다 같잖아, 그치? 그래서 쭉 쪼갤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쪼갰어요. 자, 그러고 봤더니 얘는 이게 K가 얼마인 거야, 얘는? K가 얘랑 비교해봐. 얘랑 비교해봐. 얘는 K가 얼마야? 얘랑 비교하면 K가 얼마인 거예요? 0이죠? K가 0인 거죠, 그죠? K가 0이니까 여기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쵸? 요거는 K가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2의 제곱. 수열 문제는 절대로 빨리 계산하시면 안 돼요. 수열 문제를 다룰 때는 아무리 쉬운 계산도 계산을 천천히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1 곱하기 2하고 더하기 2 곱하기 3하고 이런 계산이 있을 때 나 계산 잘해. 이렇게 하면 규칙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쭉 써본 다음에 나중에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을 천천히 하세요. 연산 자체를 아예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요것도 4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냥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쭉 가면 요건 K가 얼마야? 9. 그러니까 10부터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11개가 나온 거죠. 0부터 아니 10개네. 10개 이렇게 나왔어. 요거는 이거 다 더하기는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이런 공식을 알고 있지. 몰라요. 네. 시그마 공식은 반드시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어요. 3개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선생님 저 3개 넘어요. 2개만이라도 외워주세요. 물론 더 많이 외워야 돼요. 더 많이 외우면 문제 계산이 훨씬 쉬워져요. 그렇죠? 근데 나는 잘 몰라요. 그럼 처음에 이건 반드시 알아야죠. 시그마가 나오면 시그마 K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야? 시그마 K제곱이 있어요. 세 번째가 시그마 K 있고 K제곱 있으니까 K 세제곱 있겠죠? 요거 세 가지는 조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았죠? 시그마 K는 어떻게 돼요? 2분의 N 플러스 1로 되고 요게 등차 수열이야. 얘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었는데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제곱에 대한 수열이에요. 알았죠? 요건 제곱에 대한 수열이에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세제곱은 이게 사실 외울 거 2개밖에 없어요. 요거 제곱이에요. 요거 제곱. 알았죠? 근데 여기 뭐라고 적으시고?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여기 첫 번째 공식 K 잘못 썼네. 이거요. 여기 그 밑에 이걸 뭐라고? 시그마? 네네 그 위에 뭐라고? 아 N까지 1부터 N까지 아 1부터 N까지 여기 또 K는 1부터 N까지 점점 귀찮아서 안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건 진짜 잘 나와요. 자, 요거 한번 공식에 집어넣을게요.
나중에 가면 이제 K, K 플러스 L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외워두면 좋죠. 이런 것도 외워두면 좋죠. 이건 아마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걸 많이 외워두면 어때? 계산하기 좋지 뭐. 그냥 문제 푸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지. 물론 여러분 문제 푸는데 시간에 시간의 제약이 없고 여러분한테 수학 시험 보는데 자 수학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3시간 보세요. 10문제인데 얼마나 좋아요. 천천히 공식도 이제 유도해 가면서 뭐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그치? 1시간 50분 안에 24문제를 했는데 왜 써야 되는데 그거 언제? 자 해봅시다. K제곱이니까 이거 두 번째 거죠? 그럼 밑에 6은 그냥 반드시 쓰고 N이 어디까지예요? 1부터 10까지니까 10을 집어넣으면 되죠.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3 지워져서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자. 어떻게 될까? 7, 7, 5, 5, 7, 35 어떻게든 하세요. 3, 5, 3, 5 이렇게.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곱해서 11 곱했는데 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하세요. 선생님 되게 귀찮은가 봐. 이거 하나 계산하는데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계산할까? 뭐 이런. 됐죠? 44번은 안 빼고 45번. 자, 적분은 정적분은 가능하면 밑에가 적은 수가 좋아요. 적은 수에서 큰 수로. 그러니까 A, B에서 A보다 B가 더 큰 게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함수를 볼 때 항상 X축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보잖아, 그지? X축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잘 안 본다고요, 그죠? 이렇게 봐요. 해보면 느낌이 와요. 그래서 요건 그대로 쓰면 돼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요건 커졌지. 근데 얘는 5에서 0은 어때? 작아졌지. 그러니까 얘는 바꿔. 0에서 5로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적분 구간을 바꾸면 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래서 5가 돼요. 요거는 선생님이 그런 설명을 했잖아, 그지? 실제 변화량의 합이라는 건 선생님 이제 수업 안 들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게 올렸으니까 한번 봐야 돼. 요렇게 요걸 델타 x라고 해서 요거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렇게 넓이를 구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넓이랑 느낌이 비슷한데 실제 넓이라고 안 하고 이거를 변화량의 합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있긴 한데 뭐 그냥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얘기를 잠깐 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점을 무한히 더하면 뭐가 만들어질까? 점을 무한히 이렇게 이어붙이면 선이 만들어져요. 그죠? 근데 선을 무한하게 이어붙이면 면이 안 만들어진대. 신기하죠? 신기하지? 점을 무한히 이어붙이면 선이 만들어져요. 그게 수직선이에요. 수직선은 실수를 무한히 점들을 다 이어붙인 거야. 그러면 완벽하게 꽉 찬대요. 그걸 이제 실수의 조밀성이라고 불러요, 수학에서. 그래서 왜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한다면서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수직선이 있잖아, 그치? 이게 원래 정수하면 자연수하면 이게 점이 이렇게 찍히는 거잖아, 그치? 거기 유리수하면 막 찍혀서 거의 이제 빈틈없이 보여요. 맞지? 근데 물을 이렇게 해보면 다 새. 물 다 새. 어디로 새냐면 무리수통으로 다 새요. 무리수까지 다 채워내면 그 다음에 완전히 방수가 돼서 하나도 안 새. 그 조밀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수도 딱 정하면 여기에 대응하는 실수가 하나는 존재해요. 그럼 이게 생각해보면 그런 거야. 점을 계속 이어붙였더니 뭐가 만들어졌어? 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수학에서 이거는 선생님도 몰라. 이거는 무슨 기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상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선을 무한히 이렇게 옆에 붙이면 마치 면이 될 것 같은데 안 된대. 빈대가 같대.
면을 하려면 면을 만들려면 그냥 면을 갖다 붙이는 수밖에 없어. 면을 이어 붙여서 면을 만들. 그래서 얘가 바로 면을 만들. 이게 만약에 두께가 없어도 되면 선만 이어 붙여도 되지. 근데 얘가 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밑면이 반드시 존재해요. 그래서 델타 x를 반드시 곱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빈틈없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게 좀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넓이를 쪼개가지고 넓이로 만드는 거예요. 부피는 더 그래. 부피도 이렇게 면을 쌓아 올리면 부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피를 쌓아 올려야 부피가 만들어져요. 부피를 쌓아 올려야 부피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얇은 부피를 두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면은 실제로 선은 두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수학에서 정의하는 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선을 만약에 진짜로 그리면 진짜 수학에서 정의하는 선을 이렇게 딱 그리면 안 보여야 돼. 안 보이잖아. 이게 두께가 없는데 어떻게 보이겠어? 웃기지. 웃기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두 개의 선을 이어붙이면 둘 다 두께가 없는데 더해봤자 0이지. 근데 수학 공식에서는 부피 구할 때 밑면 이렇게 쌓여야 부피가 된다고 하죠. 그게 사실 얇은 부피야. 얇은 부피를 계속 얹어 붙이는 거야. 그게 부분부적법이라는 어떤 핵심 내용이에요. 이 넓이를 구할 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아주 얇은 넓이들로 쪼개는 거야. 그걸 이어붙이는 거야. 이게 극한 개념이 들어가서 설명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뒤늦게 수학의 어떤 빈틈을 채우는 거지. 극한이라는 개념이 발견되면서 그 빈틈을 채우는 거예요. 꼭 그래야 돼요? 걔네들 그런 거 좋아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좋아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무한히 작게 보내는 거란다.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건데 거꾸로 가면 이 델타 x는 여기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얘는 양수였는데 만약에 거꾸로 하면 얘가 음수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설명은 아니지만 용돈으로 오늘 용돈의 변화량이 3만 원이 늘었어요. 이렇게. 내일 용돈의 변화량이 2만 원을 썼어. 이렇게. 이게 그러면 합이잖아, 그치? 이게 변화량인데 자 여기야. 오늘 지금 여기야. 근데 거꾸로 하루 전으로 돌아가면 쓴 2만 원이 어떻게 돼? 생기잖아. 하루 전으로 돌아가면. 그죠? 3만 원이 이날을 받은 날인데 하루 전으로 돌아가면 3만 원이 사라지죠, 그죠? 그렇잖아. 삼촌한테 받은 3만 원이 하루 전날로 돌아가면 삼촌이 안 왔으니까 3만 원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그래서 과거로 이렇게 되돌아가면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0에서 5로 왔을 때 5가 됐으면 5에서 0으로 가면 5가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그냥 단순히 공식을 외우지 말고 좀 조금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약간 변화량의 합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냥 양수로 합시다. 양수로. fx 이렇게 맘대로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그려도 돼요? 괜찮아요. 그려도 되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1이야. 여기가 0이고 이게 완전히 퀴즈네요. 여기가 5예요. 자, 요만큼은 얼마래?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3이죠? 요만큼은 3이에요. 요만큼은 얼마래? 5. 1에서 5만큼은 얼마래요? 7. 이게 사실 선생님 말이 돼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음수가 되면 돼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써놔도 돼요. 마음에 안 들면 제대로 그려봐요? 괜찮죠? 오케이, 고마워요. 그랬어요. 자, 고마워요. 나의 부탁을 들었어. 자, 그러면 요만큼 이거 헷갈리네. 이렇게 쓰고 나니까 되게 헷갈리네. 요만큼은 얼마일까? 요만큼은 얼마? 1.5?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야? 10. 여기서 요만큼이 얼마야? 그럼 요만큼은 얼마일까? 요 5예요. 5.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원래 그림으로 푸는 그림으로 풀면 제일 쉬운 거죠. 어떻게 푸는 거냐? 그럼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그렇게 말고 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디 보자.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dx하고 수식으로 풀면 이래 1부터 5까지 fx dx를 해요. 그 다음에 5에서 0까지를 빼버려 그냥 이렇게. 이게 사실은 다 알려준 거야. 요거를 순서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적분 된 거야?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죠? 5까지 fx dx가 돼요. 자, 그럼 얘랑 얘랑 합치면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갔다 5에서 0까지 왔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예요. 이 문제는 근데 굉장히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붙이면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어딘가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대충 그림 그려서 푸는 게 훨씬 나아요. 퀴즈처럼. 퍼즐처럼 푸시는 게 나아요. 알겠죠? 몇 번 퍼즐로 풀면 훨씬 쉬워요. 그럼 봐. 얘가 얼마래? 얘가 3이래. 너가 얼마래? 너가 7이래. 들어와요. 너가 얼마래? 너가 마이너스 5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5가 나오죠. 됐죠?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가 5라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거 쪼개는 거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 dx 하고 빼기 3 앞으로 끄집어내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x제곱 dx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됐죠? 오케이. 그러면 해결이 돼요. 자, 이것도 퀴즈로 풉시다. 선생님 수식 푸는 거보다 너희들의 운이야. 선생님을 만나는 운이야. 부분이 될지 해군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왜냐? 선생님은 그래프로 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6이 근이고 A가 근이래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A가 더 큰지 6이 더 큰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A일 수도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6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기가 좀 쉬운 게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0에서부터 10까지 정적분한 거랑 6에서부터 10까지 정적분한 게 같대요. 왜? 어떻게? 그럼 0에서부터 4까지 정적분한 건 얼마일까? 4까지요. 0에서부터 4까지 정적분한 건 얼마일까? 0이죠, 0이죠. 왜요? 느낌 와요? 0에서부터 10까지 정적분한 거랑 6에서부터 10까지 정적분한 거랑 같대요. 그럼 얘는 0에서부터 4까지 정적분한 거에다가 쪼갤 수 있으니까 4에서 그러니까 6까지. 선생님 4라 그랬어? 네. 아 미안해 6까지. 쏘리 6까지. 진짜 똑같이 안 들어. 6부터 10까지 이렇게 정적분을 쪼갤 수 있죠. 맞아요? 0에서 10까지 정적분한 건 0에서 6까지, 6에서 10까지로 쪼갤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얘가 6에서 10까지 정적분한 거랑 같아.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0에서 6까지 정적분한 건 얼마일까? 다시? 0에서 10까지 정적분한 거랑 얘랑 같대, 그치? 그래서 0에서 10까지를 0에서 6, 6에서 10으로 쪼갰어요. 그랬더니 6에서 10까지 정적분한 거랑 같대. 그럼 얘랑 얘랑은 당연히 얼마겠어? 어떻겠어? 같아요. 여기 같겠죠, 이게. 아, 0. 그러니까 얘는 얼마여야 돼요? 0. 0이어야 돼요. 얘는 0이요. 맞아요? 0에서부터 6까지. 그럼 봐. 이렇게 됐을 때 변화량의 합이라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요런 그래프를 그리면 0은 여기 있겠지. 그치? 여기가 6이고 근이 A야. 근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 하나는 6이고 하나는 A라 그랬으니까. 그치?
6을 이쪽에다가 한 거야. 그럼 0부터 6까지죠. 그죠? 그럼 이게 0인데 이거 다 양수지. 그러니까 이거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정적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다시 더 해봅시다. 이해됐어요? 설명이 됐어요? 이해된 사람? 오케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0에서부터 6까지 정적분한 거는 얼마야? 0이지. 요거까지는 받아들일만 하지. 오케이. fx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지금 a에서 6까지일 수도 있고 6에서 a까지일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a 값을 구해야 되거든. 맞아요? 그러면 이 경우를 1번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이 경우로 1번으로 하면 여기가 0이고 어딘가가 10인데 적어도 6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6이고 여기가 a예요. 이 함수가 fx라서 이렇게 하면 이 함수의 정적분은 바로 요 부분의 변화량의 합과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함수가 다 양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넓이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당연히 얼마로 나오겠어? 양수로 나올 거 아니야. 0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아니라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게 얼마나 그랬으니까? 0이라 그랬으니까, 그지? 그럼 이제 요거로 해보자. 요거로 했더니 여기가 a고 여기가 6이에요. 여기가 0이라고 해보자. 얘는 요 부분은 뭐로 나오겠어? 양수로 나오고 요 부분은 뭐로 나오겠어? 음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더하면 얼마가 될 수 있어? 0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이거 0부터 6까지 정적분하면 얼마야? 0이죠. 그래서 저걸 하시면 돼요. 이게 x-a, x-6이니까 딱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답은 2예요. 답은 2예요. 이거 나중에 외우세요. 알겠죠? 답 2라고. 네. 여기 나오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는 나오는 법이 있어요. 이해요. 다음에 알려줄 거예요. 규칙은 다음에 알려줄 건데 그냥 답은 일단 해보세요. 그래서 얘를 x제곱 마이너스 6 더하기 ax 더하기 6a dx 해서 0부터 6까지 정적분했을 때 얘가 0이 되도록 a 값이 결정되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a는 2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거는 그냥 지금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가르쳐 줄 거야 실제로. 그리고 써 먹어야 돼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만약에 이게 두 분이 이렇게 있으면 요 길이에 정확하게 절반이 되는 길이만큼 더 가요. 앞으로. 양쪽으로. 2차 함수는 대칭이지. 그럼 봐. 여기 알파 베타가 있으면 두 분의 절반 정도만큼 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넓이랑 같아요. 그리고 이 넓이가 또 같아요. 이게 대칭이라서 이건 당연히 같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0이 돼요. 넓이가 이게 플러스로 이건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얘랑 어떻다고? 같다고. 그럼 봐. 이게 근데 요거 두 개 한 판 했으니까 몇 대 몇이에요? 이거 2대1 어디서 나왔어? 그 3차 함수에서 맨날 2대1 했지. 그거랑 관련된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좀 설명해 줄게요. 이런 공식들은 언제 쓸 거냐면 면접 배울 때 할 거예요. 면접 배울 때. 요 다음에 이제 내용이 면접이에요. 그거 배울 때 선생님이 그때는 공식도 가르쳐 줄 건데 그 전까지는 가능하면 공식 쓰지 말고 다 정적분해서 계산해서 푸세요. 알겠죠? 그게 완전히 풀려야 공식을 쓴다는 게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열심히 계산하세요. 1146 됐고요. 1147 이거 2차
2차 함수야. 이게 넓이로 이해하면 좀 편안하네. 이 세 개가 어떨까? 세 개가 다 같죠? 그럼 얼마로 같아야 될까요? 0. 찍었어요?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오, 잘했어요. 0으로 같아야 돼요. 0으로. 왜 영어로 네? 이거를 이차 함수로 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으면 여기 계산이 일단 되고요. 얘는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선생님이 함수 안 쓰고 이거만 잠깐 쓸게. 그럼 얘는 두 개로 쪼갤 수 있지. 어떻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요걸 보면서 0까지 그렇죠. 더하기 0부터 1까지 1까지로 쪼갤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게 얘랑 같대. 그러니까 요렇게 약분되면 여기 이게 0 되겠죠. 그런데 얘랑도 같대. 이거랑 지우면 얘가 0이 되겠죠. 그럼 얘가 0이니까 너도 0이어야 돼. 그래서 다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러면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생각하면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0이면 여기 어딘가가 마이너스 1이 돼서 여기가 양수, 여기가 음수. 요거랑 넓이가 같은 데 있어요. 그럼 딱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변화량의 함, 요 크기와 요 크기가 어떻다? 같으면 얘는 플러스 K로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K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럼 0이 되겠죠. 그럼 이쪽은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K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 K가 나오니까 이건 더하면 얼마가 돼?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해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이 함수는 그냥 y축 대칭이야? 짝함수야? 그럼 b는 없어져도 돼. b는 없어져도 돼. 이렇게 그냥 놓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푸시면 돼. 그냥 이렇게 해서 요거는 2대1 쓰시면 안 돼요. 요건 2대1 쓰시면 절대로 안 돼요. 나중에도 알려주겠지만 요건 2대1 쓰면 안 되고 지금은 2대1 모르는 걸로 하세요. 근데 0일 때 값이 얼마래? 마이너스 1이래. 그러니까 너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ax 제곱 마이너스 1 dx. 여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얘 갖다 쓰는 게 제일 좋아요. 0에서 1. 여기 정적분 구간 구하는데 아주 예뻐요. 미안해요. 미안해. 잡았어. 알겠죠? 이렇게 한 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풀면 돼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해야 될 게 사실 많아. 근데 요거만 따져서 함수를 이렇게 찾아내고 그래서 짝함수라서 b 없애버리고 개수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 함수 딱 하면 아주 간단하게 풀려요. 됐나요? 네. 네. 47번 했고 50번 여기 fx래. fx는 어떻게 생겼어요? 절대값 x-1로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쵸? 맞아요? 절대값 x-1은 x가 뭐보다 크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그죠? 그래서 x-1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 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해야 돼? 1이 경계니까. 아니 여기가 1이 경계잖아. 1이. 예. 그러니까 1까지 해야지. x가 1까지. 지금 나를 신경 써. 옆에 많이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신경 써. 요 경계가 어디야? 1이죠.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해서 이 함수가 1보다 작은 거라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걸 쓰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1보다 커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죠. 부터 2까지 x 마이너스 1의 fx dx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왜냐면 fx가 1을 경계로 다른 함수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1을 경계로 두 군데로 정적분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다른 함수야. 따라서 요거는 요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1이라는 건 마이너스 1에서 1이라는 건 1보다 작죠? 작죠? 그러니까 1보다 작으면 fx는 요거네. 그러니까 너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생겼겠네. 이렇게 되는 거. 그쵸? 1에서 2까지는 1보다 어떤 값이야? 큰 값이죠? 그럴 때는 x 마이너스 1로 생겼으니까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fx. 이렇게 두 가지로 정적분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됐어요? 요런 거는 할만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 dx 요것도 곱이기 때문에 다 풀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3분의 1의 x-1의 세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다면 요게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정적분 하셔도 돼요. 괜히 모르면 넘기세요. 풀어서 하세요. 알았죠? 다시 또 미분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미분할 때 그런 게 있었어. x 마이너스 a의 n제곱을 미분하면 얘는 n하고 x 마이너스 a의 n 마이너스 1 그냥 이렇게 딱 예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반드시 1이어야 돼. 여기 개수가 붙으면 안 돼요. 그럼 그게 곱해져야 돼.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미분 개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미적분 내용이 약간 들어가고요. 이걸 해주려면 좀 내용이 좀 더 들어가는 거라서 그건 안 되고 이 앞에 개수가 1일 때만 이게 성립해요. 그러니까 그냥 풀어서 쓰세요. 안 되겠으면. 크게 많이 복잡한 거 아니면 그냥 풀어서 쓰세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쌤이 나중에 다시 해줄게. 차근차근.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할 수 있죠? 조금 더 설명해줘야 될 부분. 번호도 괜찮고 내용도 괜찮고 됐어요? 정적분의 기본 성질하고 오늘 대칭적 부분을 좀 할 거예요. 대칭적 부분까지 할 거니까 수업은 그렇게 합시다. 자, 몇 가지 조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있죠. 이 둘은 같다 틀리다? 틀리다. x를 넣으면 틀리다. 같다죠. 이거 왜? 정적분은 결과가 뭐기 때문에 값이라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얘도 값 얼마? 뭐 10이면 10. 그럼 얘도 얼마로 나오겠어? 1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값수가 나오기 때문에 둘이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적분이 아니면